더라고요. 근데 그거 링크 타고 들어가면 근데 저 링크가 없던데요? 근데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아, 네, 혹시라도 제가 까먹고 지금 결석이 하도 많아서 제가 언제 누가 빠졌는지 혹시라도 누락이 될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문자를 못 받으면은 채널은 다 알잖아. 한 번씩 결석해본 친구들은 거기 들어가서 날짜에 맞게 들으시면 됩니다. 태양아 개새끼 하는 거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아 진짜. 이거 꽂아야 돼요? 지금도 들어가고 있어. 자, 지금도 녹화 버튼. 그러네. 예. 여기 떠 있나 안 떠 있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24번이고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자, 한글이 제시됐고 영작하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보기와 같은 뜻이 되도록 주어진 단어를 사용해서 15단어로 영작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처음에 해야 될 일은 주부와 술부 찾는 거였죠. 주어가 되는 부분과 자, 그리고 동사가 되는 부분을 찾는 겁니다. 주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죠.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일단 의미 단위 끊어 놓으시고 자, 술부 동사는 어디가 될까요? 불린다인데 만약 수식어구나 강조어구가 있다면 그것까지 한 번의 동사 부분으로 연결하시면 되거든요. 흔히 불린다죠. 흔히 불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은 주어이 주부에서의 핵심 단어 코어를 찾는 거죠. 핵을 어디입니까? 주어의 핵은 우리의 능력이죠. 됐죠? 우리의 능력. 자, 시작해 봅니다. 자, 이렇게 뭔가 하나의 씨앗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our ability. 자, ability라는 단어는요, 어떤 형용사의 수식을 받죠? 보통 일반적으로 ability 투부정사죠. 이런 걸 어법이라고 불러요. 이 단어가 가지는 규칙. 그래서 투부정사를 써야 됩니다. ability to 뭐였냐? 네,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이니까 투부정사 동사 2개 병렬돼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accurately recognize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어는 and로 병렬을 해야겠지. and 다음에는 투부정사의 to를 또 써도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생략이 많이 됩니다. 동사 원형을 쓰셔도 돼요. 그럼 and 그렇죠. 라벨 또는 label이라고 있습니다. 자, 읽는 이름을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붙이는 능력이죠. 자, 무엇에 이름을 붙이고 무엇을 인식할까요? 목적어 나와야겠네. recognize and label의 감정이니까 어떻게 쓸까요? 이모션. 근데 이모션은 한 개, 두 개 셀 수 있을까요? 네. 아니요.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셀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진짜 하나하나 다 외우기 힘들거든요. 그냥 이런 건 원문을 외우는 게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원문은 이모션스를 썼습니다. 헷갈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디 이모션 쓰면 돼요. 헷갈리면 더 붙이세요. 헷갈리면 고유명사가 아니고서는 더를 웬만하면 붙이면 틀리진 않으니까요. the emotions. D 안 쓸게요. 복수니까. 나중에 단어 수가 모자르다면 더를 붙여주면 되겠죠? ability to accurately recognize and label emotions는 자, 주어 나왔고요. 그 다음 and 여기 and 네, 있어요. 네, 그렇죠? and label emotions는 주어 나왔고 주어 나왔으면 뭐가 나옵니까? 흔히 불린다이니까 refer라는 동사를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주어가 사물이면 웬만해서는 be, pp 형태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refer를 수동태로 써야 되는데 refer 몇 형식 동사냐? 1형식이에요. 1형식. listen 무슨 뜻이에요? listen 1형식 동사죠. 그러면 뭐뭐를 듣다, 나는 음악을 듣는다 할 때 I listen 전치사를 이용해서 목적어를 취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listen to가 하나의 동사다라고 외우면 좋죠. listen to. 그러면 listen to처럼 refer to라고 한 단어처럼 외워주셔야 돼요. refer to 무슨 뜻? 뭐뭐를 말하다, 뭐뭐를 언급하다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수동태를 만들려면 refer to 자체를 하나의 타동사로 생각하고 BPP 써야 돼요. 그래서 is referred to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refer to를 한 덩어리처럼 외우세요. 알겠죠? refer to 뭐뭐를 말하다. 자, 다음 빈도부사 open이 들어가니까 is open은 비동사 뒤에 위치해야겠지? is open referred to. R은 두 번 사용합니다.
is often referred to. 그렇죠. as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 as가 왜 나오냐면요. 자, 우리 동사를 배웠으면 그 동사가 만드는 문형을 암기하라고 했죠. 위에다 적을게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 동사이기 때문에 외워주세요. refer, 어이구 잘못할 뻔. refer to A as B 형태를 가집니다. refer to A as B. A를 B라고 말하다. A를 B라고 부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수동태가 되면 A is referred to as B의 형태가 되겠죠. 이해니? 엄청 복잡하지? 그래서 바로 뒤에 as가 붙어야 되고요. 자, 뭐라고 불립니까? as 감정입자도라는 단어가 들어갈 건데 감정입자도가 뭐야? 여기 보기 나와 있네요. emotional granularity라는 단어를 쓰면 되겠네요. 이거 원장쌤이랑 수업했죠? 그제? 왜 다들 대답을 안 합니까? 자, 했죠? 감정입자도가 뭐야? 얘들아, 설마 이 많은 인원 중에 한 명이 모를까? 배웠잖아요. 감정입자도가 뭐야?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맞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감정입자도다 라고 했는데, 자, 패러프레이즈 해보죠. 어려운 말로 제시되어 있으면 우리 나만의 이해, 내가 이해한 쉬운 표현으로 바꿔서 이해를 해야겠죠? 자, 감정입자도가 뭐니, 민지야? 감정을 자세히 알고 있는 것. 자세히 알고 있는 것. 반쪽짜리 정답이에요. 자세히 알면서도 동시에 이름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내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 감정이 뭔지 알고 그 감정을 언어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감정입자도인 거죠. 그래서 핵심은 레이버까지, 이름을 붙이다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 또 끝나지 않죠. 감정입자도가 그걸 의미한다면 입자도는 뭔데? 그런 거 궁금하지 않니? 난 이런 거 하면 입자도가 뭔지 궁금하더라고. 나도 처음 보는 단어라서 찾아봤어요. 과학에서 쓰이는 용어래요. 그리고 디자인 업계에서 쓰이는 용어래, 입자도. 입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정도고 입자가 얼마나 크고 작은가. 그래서 디자인에서 입자가 크다는 건 픽셀을, 화소를 의미하겠죠? 입자도가 크면 화질이 떨어지는 거고 입자도가 작으면 화질이 좋은 거겠죠. 그럼 화질을 나타내는 또 용어가 하나 있죠. 해상도라고. 해상도가 영어로 뭡니까? resolution이야. 이거는 제가 모의고사 10년 동안 고1, 2, 3 다 풀면서 딱 한 번 봤어요. 출제된 거. 재작년이었나? 지도 관련된 지문이 있었는데 그때 나왔었어요. resolution. 단어장으로는 외웠었는데 나온 거는 철제 처음 봤습니다. resolution이 해상도라는 뜻이 있어요. resolution. 원래는 무슨 뜻이 있죠? 결단, 결심이라는 뜻이 있죠. 해상도. 그래서 이건 만약에 학교 내신 문제에 출제가 됐다면, 킬러 문항으로 만들고자 했다면 granularity 대신에 resolution 주면은 여러분 다 틀리게 만들 수 있겠죠. 아는 애가 없을 테니까. 안 그러니? 근데 구리고는 이렇게 나와요, 진짜로. 저도 뭔가 당황스러울 만큼 문제 수준이 높았었어. 구리고 2학년 문제는 어휘 수준이 정말 높습니다. 자, 됐고요. In the words of Harvard. 자, 첫 번째 문장 다음에 for instance, for example, 예시가 나오거나 교수님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연구 결과가 나오면 웬만하면 바로 앞문장에서 주제가 정리된 거라고 했죠? 주제는 이미 정리된 것 같네요. 감정입자도에 관련된 글이에요. 우리가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감정입자도다. 자, 하버드 교수님이 말했는데, 자, 감정을 레이블하는 능력, 런 다음에는, 이것도 어법이죠? 런 다음에는 어떤 형태의 목적어를 취합니까? 그죠? run to가 되겠죠? learning to label emotions with more nuanced. 자, nuance가 뭐야? 뉘앙스라고도 하는데 nuance. 어조? 미묘한 차이란 뜻이에요. nuance. 뉘앙스라고 하면 뭔가 뉘앙스가 있다. 좀 미세한 뉘앙스 차이가 있어라고 하면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명사에다가 ed를 붙이면 형용사가 만들어집니다. 알겠어요? 예를 들면 This information is googled. 구글로 검색한 거야 라는 뜻이에요. 구글이 명사니까 ed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명사 뒤에 ed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 수 있다. stripe가 무슨 뜻이야? 줄무늬. striped. 줄무늬가 있는. 이런 식으로요.
자, 훨씬 더 미묘한 차이가 있는 어휘를 가지고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배우는 것은, 자, 주어의 핵은 어디죠? 한 단어, learning이죠. 그러면 learning에다가 이렇게 주어 s 표시하시고요. 다음 동사는 can be가 되겠죠. 될 수 있습니다. 자, be 다음에는 보어가 나올 자리인데, 자, 보어로 형용사 transformative가 나왔네요. 자, transformative 무슨 뜻이니? 영화 트랜스포머 보면은 변신 로봇이 나오죠? 트랜스폼, 형태를 바꾸는 거니까 형용사 어미 TIV가 붙어서 변형의, 변형적인, 바뀌는 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learning to label emotion with more nuanced vocabulary라고 주어가 엄청 길게 나왔는데, 자, 제가 첫 번째 문장에 주제문이 제시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은 다 주제가 반복되는 형태가 될 거라고 했어요. 물론 대용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절대 같은 단어를 제시하지 않아요. 똑같은 단어를 형태를 바꿔서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 훨씬 더 미묘한 차이를 가진 어휘로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배우는 것, 뭘 배우는 거예요? 감정 입자도를 배우는 거죠.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니? 자, 감정 입자도를 배우는 건 변형적이다라고 했어요. 혹은 형태가 바뀐다라고 했는데, 자, 부사와 형용사의 대결이네요. 형용사를 강조하니까 뭐가 될까요? 자, absolutely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이 문장이 무슨 의미일까요? 변형적이다. 많이 바뀐다는 거.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좀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발언하는 건요, 현학적입니다. 현학적인 게 무슨 뜻인지 아니? 우리말 표현, 국어 시간, 현학적이다. 똑똑한 채 한다는 뜻이에요. 약간 일반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쉽지 않은 용어들과 어휘를 사용해서 어렵게 표현해요. 똑같은 말도. 이건 하버드 교수님 정도 되니까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학자인 티를 내고 똑똑한 티를 내면서 어렵게 서술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문장일수록 패러프레이즈가 필수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입자도를 배운다는 거, 감정 입자도를 배운다는 건 참 변형적이야. 사람에 따라 차이가 많다는 얘기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말을 지금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쓸데없는 문장입니다. 알아듣지 못하게 쓴 문장은 알아듣지 않으면 돼요. 왜? 알아듣지 못하게 써놨으니까 못 알아들어야지. 왜냐면 뒤에서 풀어서 설명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못 알아듣게 설명을 했다는 거 있죠? 그래서 너무 겁을 먹지 않아도 돼요. 수능 문제를 풀다 보면, 특히 고3 문제 같은 걸 풀면 우리말로 해석을 해놓고도 뭔 소린지 모르는 문장들이 많이 나오거든. 근데 그 문장을 가지고선 계속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확한 어법과 정확한 어휘 지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해가 안 간다면 그건 못 알아들으라고 써놓은 문장이에요. 뒷문장을 보시면 이해가 가요. 오히려 뒤를 보는 게 훨씬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고민을 하는 것보다. 자, 데이비드가 설명하기를, 자,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앞문장의 의미를. 자, 만약 우리가 이러한 감정의 어휘를 갖고 있지 않다면인데, A번에 들어갈 품사는 뭘까요? 형용사가 돼야 되겠죠? 혹은 부사가 돼야 되겠죠? 여기선 emotional vocabulary라는 명사를 꾸미는, 혹은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가 들어갈 자리, 혹은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인데, 자, A를 채워보죠. 대문자 A. 자, 보면 제가 이런 어휘 문제, 자, 이렇게 78번 문제는 단어 빈칸 채우는 거잖아요. 어휘 문제인데, 어휘 문제 객관식으로는 많이 풀어봤죠, 우리? 족보하면서. 어떻게 풀었어요? 대립상, 반대어, 반대 단어를 생각하면서 풀었잖아요. 똑같아요. 그걸 주관식으로 옮겨왔을 뿐입니다. limited 무슨 뜻이니? 제한된의 반대는 뭐야? 풍부한, 제한이 없는 이죠? 어디 있어요? rich, 요와 요거의 대결입니다. 둘 중 하나가 들어갈 거고요. 이제 그 다음 blame 무슨 뜻이니? 자, 비난하다, 비판하다 또는 비난이란 뜻이고요. 자, support도 명사니까 지지예요. 비난과 지지, 반대 단어가 되겠죠. 요 두 개가 대립상이지. 그래서 A, B는요, 4개 중에 하나 고르고 하나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이 2개 중에 하나 고르고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풀면 훨씬 효율적으로 풀 수 있겠죠. 문제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나면 풀이 방법도 훨씬 쉬워집니다. 확실히 난이도가 다르죠? 다음 A번 채워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감정 어휘를 갖고 있지 않다면 이것이 어려워질 거다 소통하는 것이 우리의 욕구를. 그러면 뒤에가 마이너스의 내용이 나왔어요. 소통하기 어려워진다 했으니까 A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
그렇죠. 플러스 단어인 reach가 들어가겠네요. 자, 플러스 단어 뭐뭐 있어요? reach와 support 있는데 reach와 support 중에서 형용사이면서 동시에 플러스 의미를 갖고 있는 건 reach밖에 없죠. 됐죠? 자, 우리가 풍부한 어휘를 갖고 있지 않으면 소통하기 어렵다 우리의 욕구를. 그리고 자, 뭐도 어렵습니까? 이건 and 다음에 나오는 동사 성분은 병렬 문제라고 했습니다. 병렬 문제가 사실 어법 중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해석까지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도 해야 되고 이 동사가 어떤 동사와 대등한 의미 단위를 이루는가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to get 혹은 getting과 비슷한 또는 대등한 의미 단위를 이루는 동사는 뭐야? communication, communicate. 욕구를 소통하기도 힘들고 get the support, B에는 support 들어가겠죠. 플러스 단어. 지지를 얻기도 힘들고, 알겠죠? 소통하기도 힘들고 지지를 얻기도 힘들고 이렇게 대등하다고 볼 수 있게 돼요. 얻다와 소통하다. 알겠죠? 정답은 support 들어가고 to get이 정답입니다. 병렬은 따져볼 게 되게 많고요. 사실 이런 문제에서는요, 고1, 2 정도 수준에서는 병렬도 하나의 팁이 존재는 합니다. ing에 찍은 건 정말 생각을 안 하고 푼 거죠. 병렬인데 ing가 있다는 건 앞에 ing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ing가 있지도 않은데 ing를 왜 찍습니까? 안 그래요?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이면 이렇게도 풀리긴 합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본문을 암기하는 거고요. 암기해서 풀면은 바로 이게 병렬이었다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금방 풀 수 있겠죠. 해석을 안 해도. 자, 하지만 사람들은요, 자, 도즈는 대명사고 자체가 사람들이란 뜻이 있었습니다. 자,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 between. 자, 상관 접속사 between은 어떤 문형을 만들죠? between A and B 구조인데 무조건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A and B가 쓰이는데 같은 종류는 between 플러스 복수가 나와요. 예를 들면 건물들 사이에서 between the buildings 이렇게 복수가 나오기도 해요. between the building and the building 이렇게 안 쓴다고요. 같은 종류일 때는 between 플러스 복수 명사가 나오고요. 여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various emotions라는 복수 명사가 나왔죠. 그래서 and를 아주 안 쓰고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자, 대문자 C 보겠습니다. 대문자 C는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는 다양한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거든요. 만약에 원문을 a lot of라고 해봅시다. 자, a lot of와 같은 표현을 넣어야 돼요. C번에 세 글자로 써보세요. 그렇죠.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지? 이렇게 배운 게 다 나옵니다. range of입니다. range of 많은 이라는 뜻이고요. 자, 아는 거 다 말해봅시다. range of 같은 거 range of 하나씩 말해보세요. a lot of 쉬운 거 내가 다 해야지. a lot of랑 a number of 님들이 아는 거 다 했죠? 자, 자, 많은 거 말해보세요. variety. 그렇죠. variety of. 그렇죠. 어이구. variety. 요새 이런 기초 단어들 스펠이 잘 생각이 안 나더라. variety of, plenty of. plenty of는 어를 안 쓰기도 해요. 그래서 plenty of. 오, 그렇죠. 기억하고 있군요. 복습했군요. 원래 알고 있었던 건가? 보고 안 되죠. host of. 안 보고 많은 애 뜻입니다. 그렇죠. 이거 저는 되게 많이 봤던 두 개가 이거였었던 것 같아요. host of랑 body of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모의고사에서. host of, body of. 뭐 쉬운 걸로 따지면 group of나 set of 같은 표현. 또 양을 따질 때는 an amount of도 많이 나옵니다. an amount of.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뭐뭐 오브 형태로 되어 있으면 웬만하면 많은의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단어는 좀 유의해야 될 뜻이 하나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variety라고 하면 다양성이란 뜻도 있는데 혹시 아는 뜻이 있습니까? 모의고사에서는 이 뜻으로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품종. 뭐 농사나 씨앗 뭐 이런 얘기할 때 품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variety. 몰랐죠? 되게 많이 쓰여요. 품종, 종, species의 뜻입니다. 자, 그럼 다시 넣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between 다양한 여러 개의 감정들 사이에서 구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니 주제의 키워드로 연결해서 해석하면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야? 감정 입자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감정 입자도를 높은 감정 입자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자, 이런 사람들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단어 나오겠죠. do much much better 훨씬 잘합니다. 관리를 잘해요. managing 관리 잘합니다. 매니징의 목적어 자리인데 자, D번에 of는 앞뒤가 명사 덩어리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D번의 앞에도 D번 다음에도 명사가 나올 자리겠죠. 어떤 흔한 존재에 대한 혹은 평범한 존재로서의 존재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관리 잘할 수 있다. 자, 빈칸에 단어를 채워보겠습니다. 이런 건 주관식으로 맞추긴 좀 힘드니까 보기를 볼게요. 자, D번은 이건 답을 알려드려야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원문에 뭐가 들어갔으면요 기복이란 단어가 들어가고요. 기복을 관리 잘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기복 뭐 있을까요? 오, 알고 있네. 근데 덜을 붙여야 됩니다. D 안 붙여도 되는데 여기서는 원문에서 붙였어요. 그래서 더 D ups and downs. 자, 기억나죠? 우리 서술형 첫 수업 때 기복이란 단어 배웠는데 뭐 했었어요? 이것도 족보 시험으로 다 봤잖아요. 그건 제가 알려드렸던 거 맞아요. fluctuation 변동이란 뜻이고요. 기복이란 뜻도 있죠. 우리는 peaks and valleys로 배웠을걸? 모의고사에서 peaks and valley. 그쵸. 꼭대기와 절벽과 꼭대기와 협곡, 절벽. 그리고 또 뭐 있었죠? peaks and valleys. 또 방금 봤던 ups and downs 혹은 the ups and downs. 그리고 더 high low, high and low 또 기복이고요. 또 twist and turns 이것도 기복이에요. 이런 거 보통 문학에서 많이 쓰입니다. 사건이 전환이 이루어질 때 twist and turns 이것도 기복입니다. 알겠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보기로 만약에 제목이나 아니면 주제나 요지 문제 같은 게 출제가 되면 본문에는 뭐 fluctuation이 나왔다고 해도 보기 단어로는 twist and turns 같은 단어로 바꿔내기 때문에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내신 공부를 본문을 열심히 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보기 싸움입니다. 알겠죠? 단어의 풀을 많이 늘리셔야 돼요. 자, 그럼 D번에는 the ups and downs가 정답입니다. 잘 풀었네요. 내가 너희들 너무 저평가했군요. 이제부터 답을 알려드리지 않겠어요. ups and downs 있었고 a range of 마지막 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in black and white 이죠. in black and white고요. 흑백 속에서 흑백 논리로 란 뜻이 됩니다. 전치사다웠기 명사는 부사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문주야. 네? 흑백 논리가 뭐니? 흑백요리요? 처음 들어봐요? 네, 들어보겠는데. 그럼 뭔지 말해보세요. 틀려도 됩니다. 흑백이 지배한다고? 그게 뭔 소리야? 내가 채아가 말해보세요. 아는 것 같으면 맞아요. 뭐예요? 흑백이 지배하는 세상. 자,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흑백 논리는 중간이 없는 이분법적 사고를 의미합니다.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거니 나쁜 거니? 무조건 나쁜 거예요. 중간이 없으니까요. 극단적인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분법적 사고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해석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양한 평범한 존재에 대해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 기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대요. 기복을 관리하는 건 좋은 거죠. 감정 입자도가 있는 사람들은 기복을 관리를 잘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패러프레이즈. 감정 컨트롤. 그렇죠. 자신의 감정을 단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감정 컨트롤을 잘한다는 거겠네요. 됐고요. 저 누구보다 된더 사람들보다 who see everything 모든 것을 흑백 속에서 보는 사람들. 그러면 흑백 속에서 모든 걸 보는 사람들은 이 글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야? 입자도가 낮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들 또는 두 개밖에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 극단적인 표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해했죠? 그래서 각 단어의 표면적인 의미와 그리고 이 단어가 진짜 의미하는 바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진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계속 훈련하셔야 되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딴 거 없고 그냥 이렇게 패러프레이즈 같은 문장을 나만의 언어로 계속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늘어날 겁니다.
자, 연구가 보여줍니다. 대리하를. 자, 오브 다음에 어떤 성분이 올까요? 동사. 그렇죠. 네, 동, 명사, 오, 명사. 큰일 날 뻔. 네, 명사가 와야 되죠. 그럼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법, 동명사죠. 특히나 전치사 다음은 무조건 동명사만 써야 돼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 전치사 다음은 무조건 동사는 명사 형태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의문이 생기더라고. 왜 투부정사는 안 될까? 너희는 이런 고민 안 해본? 난 약간 이런 철학적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왜 투부정사도 명사인데 전치사 뒤에는 올 수가 없을까? 하다가 딱 발레를 하나 발견을 한 거야. 뭐냐면 be about to를 발견하게 된 거죠. 무슨 뜻이야 이거? 막 뭐뭐 하려 하다잖아요. 선생님 이거 저 예외를 발견했어요 하면서 전치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왔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도 모르더라고. 그때 성대 영어 박사까지 땄던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모르시더라고요. 한 며칠 있다가 저한테 답변을 알려주셨는데 정말 충격적인 답변이 왔어. 왜냐면 이게 형용사였어요. about이. about을 종이사전에서 찾아보면 4장이 넘어요. 뜻이. about이 형용사로 막 뭐뭐 하려 하는 이란 뜻이 있더라고요. 형용사였어요. 그냥 끝도 없는 영어의 세계. 선생님들도 그래서 모르는 걸 찾아냈었던 경험이 있네요. 제가 옛날엔 저는 학생 때 약간 이런 뻘짓을 되게 많이 했어요. 대을 몇 번까지 연속해서 쓸 수 있을까? 접속사 다음에 지시 형용사, 지시 대명사, 뭐 지시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해서 떼떼떼떼떼떼 한 6번까지 쓸 수가 있더라고. 그거랑 시제를 무한히 연장했을 경우 어떤 형태가 가장 긴 형태가 될까? 미래 완료 진행형 수동태요. will have been being pp. 이렇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네, 이런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세계에서 제일 긴 영단어 외우고 뉴모노 울트라 마이크로스코픽 실리코 볼케이노 코니오시스. 그게 뭐예요? 네? 진패증. 해 진패증. 해에 먼지 쌓이는 병이요. 이런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써드릴까요? 뉴 전 자신 있어요. 왜 그런 단어들이 긴 거지? 울트라 스프링 틀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뷰모드 그만큼 울트라스코피. 심각한 병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실리코 아 저만큼 심각하다. 볼케이노 코니오. 뭐에나 들어가고 볼케이노 이거예요. 들어가잖아. 네. 네. 이게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 하고 놀았어요. 심폐증이 뭐예요? 진패증. 먼지 진자에다가 폐. 네, 먼지가 폐에 들어가는 병입니다. 응집력이라는 거는 응집력이 뭐냐고? 영어로? 응집력. 모여드는 거. 영어로 뭐게요? 모르겠는데요. 뭐- C로 시작해요. 컨스트랙션 아닐까요? 아니요. 몰라요. 그런 뜻 아닐까? 컨트랙션. 아니네. 영어 같지 않은. 수축이란 뜻인데 컨트랙션이. 몰라요. 과학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H로 너 이번에 원마 있었나 보네. 아니요. 모르겠어요. 이상한 질문 하지 마세요. 저도 전문 용어는 잘 모릅니다. 자, 그 다음이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해버려서 9시가 넘었잖아. 빨리 나가야 돼요. 우리 진도 늦춰지겠네. 근데 진짜 볼케이노가 들어가니? 네, 화산재 때문에 화산 근처에 있는 그런 병이라서. 아 진짜요? 예, 더 이상 말 걸지 마세요. 자, 빨리 해야 돼.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 마지막 수업이라서 45분에 끝내야 되잖아 또. 자, 임팩트 사실 외우간에 차 타야 되잖아. 아이 말하지 마세요. 자, 레이블링이 들어가고요. 오브 다음에 동명사 형태가 돼야지 이제 만족을 할 수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오브 다음에 명사가 나와 있어요. emotional experience라고. 그쵸? 근데 영어에서는요. 명사 2개는 연속해서 올 수가 없습니다. 연속해서 올 수 없으니까 예외가 하나 있죠. 명사 2개가 연속해서 올 수 있는 경우는 동명사가 목적어를 취할 때요. 이걸 동명사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물론 예외는 있죠. 주와 인마에 빠뜨려 볼까? 명사 2개가 연속해서 오는 경우는 합성명사를 만들 때는 또 올 수 있습니다. 합성명사.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나옵니다. 저는 얼마나 고통스럽겠니 이런 걸 마주하면서 공부하면서 내가 분명 배웠던 원칙인데 왜 이렇게 예외가 많이 나올까? 자, 연구가 보여줍니다. 이러한 감정 경험에 이름을 붙이는 과정, 다시 말하면 감정 입자도로 생각하라고 했죠. 감정 입자도는 relate라는 단어는 relate A to B의 구조로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be, ed 형태로 쓰이는 게 맞고요. 주어가 사물이기도 하고
항상 BPP, BING 문제는 해석까지 해봐야 된다고 했어요. 위험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감정 입자도는 주어가 사물이니 아니면 사람이니? 사물이기도 하니까 해석으로 봐도 is pp가 맞겠네요. is related to greater emotion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다음 G를 채울 건데요. 더 큰 감정의 이것으로 이어진다. 자, R로 시작하는 무언가를 통제하는 것, 특히 법률에 의해서 regulation 또는 restriction도 괜찮겠네요. regulation 또는 restriction. R로 시작하는 단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82번. 자, 이제는 습관이 됐을 것 같아요. 주제, 요지, 주장 관련해서 빈칸 문제 나오면 무조건 주제, 주제문 떠올리고 풀라고 했죠. 하고 들어가는 거랑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랑 정말 큰 결과 차이가 나옵니다. 주제문 또는 주제를 반드시 찾으시고 그 다음 그걸 기반으로 채워야 돼요. 넓힐 필요성이 있다. 우리의 이것을. 감정 입자도 키워드만 생각하면 바로 찾죠. 그죠? 감정 입자도 또는 감정의 어휘니까 원문의 정답은 모범 답안은 emotional vocabulary였고요. 쉬운 단어니까. 자, 혹은 조금 더 어렵게 쓴다면 뭘 넓혀야 돼? 감정 입자도를 넓힌다. 근데 이건 오답이 될 가능성이 커요. 감정 입자도를 넓히는 건 입자도를 크게 만드는 거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의미가 되죠. 이건 입자도라는 단어를 이해해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이해니?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감정 입자도를 넓히는 건 마이너스 의미예요. 입자도를 세밀하게 해야지 구분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입자가 커지면 화질이 안 좋아지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모르길 기도하면서 풀어야 되는, 입자도가 뭔지를 몰라야지. 저도 몰랐기 때문에 선생님이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아마 맞게 해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자, 다음입니다. 자, 숙제 잘 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단톡방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현서 A1 초대 받았니? 아니요. 가면서 수영쌤한테 초대해달라고 해줘야 돼. 저희가 단톡방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 오픈 프로필 열어놨어요. 글로 질문 올리시면 됩니다. 개인톡 보낼 수 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개인톡 보내주시면 됩니다. 용기가 있다면 단톡방에 올리시고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요. 아니 여기가 숙제야? 아니 여기를 하면 여기가 숙제야? 선생님, 예. 응집력이란 단어 알아? 왜 이렇게 자꾸 응집력에 집착을 하는 거야? 포이즌. 포이즌? 호이즌이 뭐야? 응집력. 갑자기 그게 왜 나오는 거야? 그래요? 응집력? 됐어 너네. 스펠이 뭐라고요? COH. 아, 코히전 말하는 거야? 코히전? 응집하다. 예, 그거는 알고 있었네요. 응집. 응집으로 알고 있어요. 응집, 결집. 그렇습니다. 에이 꺼졌다. 동사로는 뭐야 그러면? 호이. 이거예요. 이게 동사예요. 응집하다. 코히어. 코히얼. 코히어. 이거 다 너가 되고 있는 거 알지? 알고 있어요. 뭐 전 뭐 공부에 관련된 거였기 때문에 꺼릴 게 없으니 꺼지라고요. 이렇게 걸릴 게 없다. 거리낄 게 없습니다. 거리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요새 말이 안 나오냐? 자, 조용히 하세요. 10분이었습니다. 10분. 40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안 돼요. 자, 봅니다. 자, 할게요. 불사조 그래. 조용히 하세요. 자,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 뒤에 있는 두 번째 세트는 여러분이 숙제로 풀어오시면 됩니다. 하나만 풀어드릴 건데 A번 볼게요. A번. 자, 우리 어떤 능력이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이었으니까 앞에 나와서 춤추기 싫으면 가만히 하세요. 자, 투부정사가 왔는데 to recognize를 강조하는 부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어떤 단어 들어갔었니? accurately가 들어가면 되는데 내지는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수능이었다, 객관식 문제였다고 해볼게요. accurately와의 대립상을 찾아야죠. 정확하게 반대는 뭐야? 부정확하게 뭐예요? 여기서 찾아야죠. 여기서. ambiguously죠. 이거 무슨 뜻이야? 모호하게, 애매하게, 부정확하게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principal이, 난 이거 왜 내는지 모르겠어. principal 무슨 뜻이니? 원리는 principal입니다. PLE. 교장, 대장이란 뜻이 있고요. 법률 용어로는 본인이란 뜻이에요. 본인, principal. 그리고 형용사로는 주요한 이란 뜻이죠. 자, process는요. 과정. 또는
처리란 뜻도 있죠. 과정이나 처리, 가공이란 뜻도 가공식품 할 때 그 가공. 가공식품이 영어로 뭐야? processed food예요. 가공식품. 자, 그래서 이런 뜻이 있으니까 사실 비슷하게 생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반대 의미도 아니라서 이런 구도로 내는 건 또 좀 처음이네요. PR이 비슷하게 생긴 건가? PRC까지 비슷하게 생겼네요. 이걸 노리고 낸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단어도 간혹 출제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숙제로 해오시면 됩니다. 자, 31번 볼게요. 자, generalization with specific examples까지가 주 9가 되겠죠. 구체적인 예시가 없는 일반화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화가 뭐니 승원아? 하나의 그 예시를 가지고 그걸 전체에 적용하는. 그렇죠. 전체화, 그렇죠. 전체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의 특정한 예시를 가지고 일반화 시킨다라고 한다면 전체에 적용하는 게 일반화예요. 그럼 일반화는 좋은 거니 나쁜 거니? 그렇죠. 나쁜 거지. 이런 게 좋을 수는 없는 거지. 자,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가 없는 일반화는, 자, 그 다음 that과 what이 나왔는데 주어가 나왔고 동사는 is, 여기 부분입니다. 주어와 동사 사이는 다 주어를 수식하는 부분이 돼야 되니까 뭐가 될까? 그렇죠. 아까 말했던 원칙이 또 적용됩니다. 명사 두 개는 연속해서 올 수가 없어요. 주어가 나왔는데 what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what이 아닌 수식하고 that으로 고쳐야 되고요. 글쓰기를 humanize 한다고 했는데 humanize가 무슨 뜻이니 가유나? 이거 주석도 안 달리고요. 절대 해석도 안 달릴 겁니다. 주석 절대 안 달리 단어예요. 왜냐면 추론이 가능한 단어라서. human이 무슨 뜻이야? iz, 이 어미가 붙으면 make의 뜻이 돼요. 인간화하다란 뜻인데 인간화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인간처럼. 글쓰기를 인간처럼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글을 인간처럼 만든다? 인간하게 쓰다. 생동감 있게 쓰다? 인간처럼 만든다? 인간미 있게 쓰는 거죠. 됐죠? 응집력? 네. 글을 응집력 있게 쓰는 거죠. 네. 만물 응집력설. 자, 글을 인간미 있게, 인간처럼 인간미 있게 쓰는 그러한 인간미 있게 만드는 구체적 사례가 없는 일반화라고 했습니다. 자, 이 키워드만 보고 바로 내용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글을 인간미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구체적 사례인 거죠. 이해했죠? 근데 그 사례가 없는 일반화니까 마이너스의 대상이네요. 이해했죠? 되게 어렵죠? 자, 그러면 글을 인간미 있게 만들어주는 그 사례가 없는 일반화라는 건 정말 지루하다. ing와 pp. 자, 동사 두 개는 연속해서 올 수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를 동사가 아니게 바꿔야 돼요. to, ing, pp 중에 의미상 가장 적절한 형태. 정답은 boring이 되겠네요. 자, 지루합니다. to the listener에게, to the reader에게.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패러프레이즈 보세요. 서유리가 해봅니다. 패러프레이즈 보세요. 일반화는 지루하다. 맞는 말이긴 한데 키워드, 핵심 키워드 하나가 빠졌어요. 일반화가 없는 구체적인 예시. 그럼 다 끼웠습니다. 근데 저는 일반화라는 단어를 넣어도 좋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단어는 구체적 예시라는 단어 같아요. 예시가 없으면 글이 재미없다. 전 이렇게 이해했어요. 예시, 그럼 일반화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예시가 없는 문장 혹은 예시가 없는 글이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예시가 없으면 지루합니다. 독자나 청자에게. 됐죠? 자, 그럼 이걸 할 수 있으면 이 지문은 끝난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 무게감 있는 문장이 나왔죠? 주제문일 거고요. 주제문이 첫 번째 문장에 제시될 경우 같은 주제가 계속 반복될 거라고 했습니다. 모의고사 특징이에요. 주제문이 계속 반복될 거고 그 주제문에서 키워드들은 다 형태를 바꾼 대용어 형태로 제시가 될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문장에 의문문이 나왔죠. 자, 의문문은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했지? 그죠? 대답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질문을 100개, 200개 던져봤자 그 대답이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의문문 보시면요. 누가 상투적인 표현들을 읽고 싶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 B는 all day가 들어가면 돼요. 하루 종일이라는 단어 들어갑니다. all day. 자, 이렇게 의문문이 제시되는데 사실 얘는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대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국어에서 뭐라고 하니? 설의법이라고 하죠. 배웠어요? 여러분 국어 개념은 반드시 하고 올라가야 돼. 지금 방학 때 국어 합니까 여러분?
이제 해요. 픽스에서 하니? 네. 아, 픽스건 뭐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개념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나 내신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내신 국어 시험은요. 보기에 개념 이게 왜 국어 수업으로 바뀌었지? 보기에 개념어가 제시돼요. 예를 들면 위 시에는 A 부분에 위인법이 쓰였다. 라고 제시가 되면 의인법이 뭔지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개념어는 반드시 하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건 학원에서 알아서 해주실 거고요. 그럼 얘를 설의법이라고 하는데 설의법이 뭐라고? 대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 굳이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딱 질문을 읽자마자 바로 대답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됩니다. 누가 하루 종일 상투적인 표현을 듣고 싶겠어요? 읽고 싶겠어요? 라는 질문은 어떤 대답이 정해져 있는 거야? 아무도? 그쵸. 읽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이 정해져 있죠. 다음 문장 더 나오네요. 자, 누가 훌륭한, 더 훌륭한, 최고의, 가장 똑똑한, 가장 훌륭한, 그리고 인간적인, 그리고 계속 또 계속. 자, 뭐 없이, 구체적 사례 없이 누가 이런 걸 듣고 싶겠어요? 아무도 이런 거 듣고 싶어하는 사람 없다는 거죠. 자, instead of, 대신에. 자, instead of 다음에는 어떤 형태 올까요? 또 똑같이 나왔네요. 그렇죠. using. 영사 두 개가 연속해서 오는 방법은 동명사, 명사 형태밖에 없습니다. using this, nothing words. 자, leave them out. leave out이 무슨 뜻이죠? 누구부터 떠나? 자, leave는 떠나다예요. 그렇죠? leave out은 바깥에다가 남겨놓는 거니까 빼다예요. leave out, 빼라. 그럼 leave them out 무슨 뜻일까요? 그것들을 완전히 빼라이고요. these, 자, them이라는 대명사의 지칭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대명사 지칭 대상은 바로 앞문장에서 찾으시면 돼요. 같은 문장에 있으면 같은 문장이고요. 자, 어떤 대상을 봤습니까? 복수명사 찾으면 되겠죠? This, nothing words, nothing words를 봤습니다. 이러한 무의 말, 공허의 말들이라고 했는데 자, nothing words에 따옴표 찍혀 있는 거 보이니? 자, 영어에서 따옴표 메타 언어라고 한다고 해서 이거 언제 찍는다고 그랬어? 강조의 용법이 첫 번째고요. 강조할 때도 찍고요. 또 부정보다는 반대 의미로 쓰여요. 제가 이거 안 했습니까, 이거? 외국인들이, 여러분 외국인 친구나 이제 웨이티브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말하다가 갑자기 이럴 때가 있어요. You are so smart.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운표 찍은 거거든요. 강조 아니에요. 비꼬은 거예요. 반대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운표 찍은 거예요. You are so smart. 진짜 이래요. 네, 속마음 얘기할 때 이러거든요. 네, 그렇게 해요. 들어본 적 있죠? 본 적 있지? 네, 다운표 찍은 다운표. 그래서 다운표는 강조를 하거나 속마음 얘기할 때 혹은 반대 의미를 나타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럼 반대 의미로 쓰인 걸까요? 반대의 의미일까요? 아니면 강조의 의미일까요? 여기서 강조죠. 이러한 무의 말, 아무것도 아닌 말들 했죠? 그러면 이걸 만약 반대 의미로 쓴다면 nothing words의 반대는 뭐야? everything word죠. 그죠? 무의 말, 다시 말하면 공허의 말 반대, 모든 것을 대변하는 말인데 여기서 앞에 있는 것들은 클리셰들. 이건 얘기 안 했구나. 자, 플래티튜드. 이게 상투적인 말이잖아요. 요거에 조금 더 대중적인 단어가 클리셰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봤지? 클리셰. 자, 클리셰가 뭐야? 상투적인 말이에요. 네. 안 찍어도 돼요. 네. 불언지는 모르겠다, 야. 그냥 클리셰 찍혀 있더라고요. 자, 클리셰가 뭐냐면 상투적인 표현 또는 상투적인 행동, 습관 같은 걸 클리셰라고 해요. 이거 글쓰기 나중에 배우면요, 여러분들 글쓰기 자기소개서나 이거 자기 뭐 에세이 같은 거 쓸 때 절대 클리셰를 피하라는 말 많이 들을 거거든요. 클리셰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Great, greater, best, smartest, finest 이런 게 클리셰예요. 자기소개서 쓸 때요, 저는 학창 시절에 정말 열심히 성실히 선생님 수업도 열심히 듣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애들. 자기 자랑할 때.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냥 사례를 넣는 게 훨씬 나아요. 구체적인 사례를. 3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전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넣는 게 훨씬 인상적이죠. 아무리 앞에서 저는 훌륭한 학생이었습니다라는 클리셰를 넣어봤자 하나도 임팩트 없어요. 재미도 없고요. 알겠죠? 또 형용사로 얘기한다면 저는 꿀벌처럼 열심히 일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클리셰예요. 꿀벌은 열심히 일하는 동물이잖아요. 클리셰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아. 저는
구두약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니? 뭔가 흥미가 구두약이요? 저도 그냥 생각한 거예요. 네. 클리셰를 벗어났잖아요. 평범하지 않은 네. 그러니까 뭔가 궁금하지 않죠. 저는 핫식스입니다. 이런 거. 저는 핫식스예요. 이러면은 뭔가 흥미를 돋구잖아요. 네. 네. 저는 응집력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요. 네. 저는 섹스가 가장 흥미가 네. 없는. 자, 그래서 클리셰는 이제 플래티튜드랑 같은 뜻의 단어고요. 이런 것들은 글쓰기 할 때 지양해야 된다라고들 많이 합니다. 자, instead of using these nothing words 대신에 그것들을 빼세요 완전히. 그리고 자, describe 무슨 뜻이니? 묘사하다. 자, 묘사하다로만 외우지 말고요. 기술하다, 서술하다라도 외워주세요. 이거 되게 포멀한 단어입니다. 기술하다, 서술하다. 문학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술형 시험을 영어로 descriptive writing이라고 합니다. 서술형. 그래서 좀 포멀한 단어다. 재미없는 단어예요. 알겠죠? 자, the particulars는 명사겠죠. 더가 붙어 있으니까 특별한 것들을 기술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대용어의 흐름 파악하고 가야겠죠? 특별한 것이 어떤 단어의 대용어일까요? 평범한. 스페시픽. example, 그죠? specific examples를 의미합니다. 특정한 사례들을 언급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클리셰는 빼고, 뻔한 표현은 빼고, 즉 generalization은 빼고 specific을 넣어라. There is nothing fat. 자, 보면 고정문이 나왔고요. 부정문과 비교급을 함께 쓰면 최상급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야. 최상급이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없어. 부정문과 비교급을 함께 쓰면 최상급의 의미가 돼요. 자, 보면 there is nothing bad. 더 나쁜 것은 없다. 근데 일단 이 문장은 틀렸거든요. 어디가 틀렸니? 그렇죠. than이라는 비교급 전치사가 나왔다면 앞에는 비교급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worse로 바꿔야겠죠. better. better로 고쳐야 됩니다. 진짜 better로 알아듣는 애들 없겠죠? 옛날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더 비교급을 이용해서 영작 하나 해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진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더 비교급을 이용해서 영작 하나 해봐 했더니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 갑자기 생각이 났어. 네, 더비. 갑자기 충격이. 네. 장난이 아니라 찐이었어요. 근데 얘는. 자, 아무튼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자, there's nothing worse가 되겠죠. 더 나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than reading a scene. 장면을 읽는 것보다 in a novel에서. 자, in과 that, which의 대결인데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면 전치사 in이 있으면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 없다라고 기계적으로는 외웠을 겁니다. 근데 있어요. 근데 관계대명사로서 온 게 아니라 접속사로 온 거죠. 인댓이 접속사로 무슨 뜻이니? 알고 있네요. 그래서 인댓이라는 표현이 가능은 하고요. 뒷문장이 완전하다면. 그리고 in which도 뒷문장이 완전하죠. 그럼 얘는 구조로는 보고 풀 수가 없어요. 해석으로만 풀어야 돼요. 뭐뭐라는 점에서였다면 인댓이 정답이고 in which가 와서 뒷문장으로 앞에 선행사 seen을 꾸민다면 얘는 혹은 nav를 꾸민다면 얘는 in which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니? 그럼 해석을 했을 때 정답은 in which가 정답입니다. 주인공이 묘사되는, 주인공이 기술되는 소설이라고 이렇게 수식을 했을 때 해석이 더 자연스럽거든요. 어법은 그래서 구조로만 보고 푸는 게 아니라 해석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The main character is described, 묘사될 때. 자, 소문자 2를 채울 건데요. 대놓고라는 표현을 영작할 겁니다. 대놓고 묘사된다. 자, 빈칸에 대놓고 어떻게 쓸래요? all day 지우고요. 두 단어입니다. 대놓고 front on up up front입니다. 이거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대놓고 up front. 앞에서라는 뜻이야. up front. 앞에서. 대놓고. 이런 게 사실 영작하기 되게 힘들죠. 대놓고. 나는 대놓고 시위를 했다. 어떻게 할지 생각이 안 나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알겠죠? 자, F번은 자동으로 결정이 되겠다. upfront 지웠으니까 move on to가 되겠죠. 이것도 우리가 수고로 많이들 외우죠. move on to. 똑같은 건 go on to입니다. 얘는요. to가 투부정사가 올 때도 있고요. 전치사 to가 올 때도 있어요. 두 가지 다 활용됩니다. move on 투부정사 계속해서 뭐뭐하다 이고요. move on 전치사 to는 뭐뭐로 옮겨가다 라는 뜻이 있겠죠. 자, in which main character is described.
upfront 대놓고 묘사돼요. 영웅적이라고, 용감하다고, 비극적이라고도, 웃기다고요. 반면에 그 직후에, 그 후에 작가가 뭐 하는 동안 빠르게 F1 뭐였지? move on to. 그 반면 뭐 하는 동안 작가가 빠르게 다른 것으로 옮겨가면서. 자, 이 뒤에 부사절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크게 중요한 문장은 아니었고 앞에 부분이 중요하네요. 주인공을 영웅과 같다, 용감하다, 비극적이다, 웃기다라고 묘사하는 그런 소설보다 더 나쁜 장면은 없대요. 나쁜 소설은 없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제랑 연결하세요. 항상 패러프레이즈 할 때는 키워드를. 예시가 없으면 재미가 없다요. 이해했습니까? 예시 없이 그냥 이 사람 재밌는 사람이야, 이 주인공은 멋진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대사를 보여주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됐죠? 그래서 항상 모든 영어 모의고사, 영어 내신 문제를 풀 때 항상 주제를 기본 툴로 삼고 대입을 하시면 돼요. 키워드들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무조건 주제의 대용어들이 쓰이니까요. That's no good, no good at all. 자, 애돌은 부정어 강조 부사입니다. not이나 never, no 같은 경우면 끝에다 애돌을 많이 쓰는데요. 전혀 또는 완전 정도의 부정어 강조 부사예요. 자, you had to use. 너는, 자, 이번엔 have to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는 만약에 이 지문이 변형 문제로 만들어진다면 이 마지막 문장 때문에 요지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면 should, must, have to 같은 표현이 제시가 되면 요지나 주장 문제로 딱입니다. 그죠? 요지는 명령의 형태거든요. 혹은 주장이라는 건 명령문의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딱이죠. 자, 너는 one word descriptions를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 more detailed engaging descriptions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 한 단어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하이픈을 연결해주면 더 좋았을 텐데 한 단어짜리 설명, 그리고 더 자세하고 매력적인 설명. engaging은 매력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것도 족보할 때 했죠? 자, 당신은 한 단어짜리 설명은 덜 해야 되고 그리고 매력적이고 자세한 설명은 더 해야 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one word description의 대용어는 뭐죠? 예시가 없는 상투적인 platitude고요. 혹은 generalization이고, 그 다음 뒤에 있는 more detailed engaging description 때는 그렇죠, example, specific examples를 받는 거죠. 이해했지? 똑같이 descriptions가 쓰였다고 해서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붙은 형용사에 따라서 앞에 건 플러스 의미, 뒤에 건 마이너스, 반대 바뀌었네요. 앞에 건 마이너스 의미고 뒤에 건 플러스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글의 요지 또는 주장을 다시 요약해보자면 상투적인 표현은 빼고, 즉 재미없는 설명, 일반화적인 설명은 빼고 예시, 구체적이고 매력적인 예시를 넣으라가 되겠습니다. 자, 다 풀었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해야 되네. 자, 96번 보겠습니다. 자, 빈칸. 이제는 바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제에 키워드들을 넣는 문제예요. 리더와 청자들은 원합니다. 이야기를 구체적인 사례가 들어간 예시를, 이야기를 읽어야겠죠? 구체적인 사례 어떻게 쓸까요? 그렇죠. 위에서 그대로 베껴서 써야 되면 이런 거 창의력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본문에 언급되는 단어 쓰라고 했으니까요. detailed 생각이 안 나요. D2죠. 네, descriptions. 진짜 뭔가 큰일 났다. 생각이 안 난다. 자, detailed description. S가 붙었나요, 본문에? 붙었으면 써야겠죠. 자, 그 다음 and. 구체적인 예시, specific examples가 되겠네요. 그리고 제목은 지금은 우리가 대문자가 애초에 제시가 되어 있지만 반드시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이런 것도 시비 걸릴 수 있으니까. 자, 조건에 대문자로 쓰라는 조건이 있다면 더 신경을 써 주셔야겠습니다. 다음 31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숙제로 해주시고요. 95번이라고요? 안 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앞에서 문장이 다 끝났으니까 2% 시작하겠네요. 새로운 접속사가 나와야 문장을 시작할 수 있겠죠? 자, 한글이 없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if 썼고요. 주어는 뭐가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 감각적으로 해야 돼. if you. 만약에 당신이, 자, 그럼 동사를 써야 되는데, 그죠? make와 want 중에서 나머지 동사를 포괄할 수 있는 더 큰 뜻의 동사를 찾아야 돼요. want, make가 맞을까요? make, want가 맞을까요?
둘 다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조금 비슷한 권력의 느낌입니다. 자, 저는 근데 want to를 쓰는 게 더 맞긴 할 것 같습니다. want to make 쓰면 되겠죠? 너가 만약에 만들고 싶다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자, 만들고 싶다면 자, 뭐를 목적어 나와야죠. something real. 자, 이건 짧았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었네요. something real. 자, thing으로 끝나는 명사, body one으로 끝나는 명사는 후치 수식을 받는 명사들이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32번이고요. 그래도 시간 내에 왔네요. 자, face to face interaction. 자,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자, 여기 하이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이픈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품사를 만든다고 했지? 그렇죠. 형용사를 만듭니다. 그럼 face to face 무슨 뜻이야? 직접적인으로 외워주셔도 좋고요. 직접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대면의죠. 그렇죠. 얼굴을 마주하는 이란 뜻이라서 대면의로 외워주셔도 좋고요. 직접적인으로 하셔도 좋고요. 저는 수능 스타일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 나면요 오프라인이에요. 오프라인 대 온라인 구도로 제시되는 단어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오프라인이라고 해석할게요. 그냥 제가 하던 대로 오프라인의 만남은 독특하게 정말 고유하게 강력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많은 종류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자, 첫 번째 문장 패러프레이즈 해보죠. 여기 이해나가 해봅니다. 네, 첫 번째 문장. 승원이가 도와주고 싶다고. 네. 자,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랙션이 뭐라고 해나요? 직접적인 만남 또는 오프라인 만남은 강화돼요.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짧고 명료한 문장이었고, 그리고 많은 종류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유일한 방법이래요. 이 두 개 합치면 돼요. 간단하게 요약하시면 됩니다. 직접 만나면 많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유일한 방법. 자, 지식을 공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만나는 것뿐이다. 됐죠? 다음입니다. 자, from 세모 to 세모 치시고요. 자, from A to B 구문입니다. A에서 B까지. 자, from 나오면 뒤에 to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뭐부터 뭐뭐까지. 자, it's one of the best. 자, one of 다음에 복수 명사 와야겠죠? 이렇게 최상급 복수 명사 형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one of the best ways. 자, 이것은 유일한 방법,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어떤 새로운 생각과 사고를 이렇게 하는. 자, A번에는 주관식으로 풀어보죠. 어떤 단어 들어갈까요? 새로운 생각을 create, 만들다류의 동사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자, 대문자 A 채워볼 건데 어휘 문제거든요. 먼저 대립상부터 찾아보죠. impersonal과 personal이고요. access는 의미상 사실 관련이 없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긴 단어로 온 것 같아요. inhibit과 stimulate이겠죠. 그럼 make의 뜻을 갖고 있는 건 동사니까 stimulate 되겠죠. 자극하다의 뜻이고요. inhibit은 금지하다. 왜 이렇게 뭐가 자꾸 오는 거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stimulate은 자극하다, 만들다고, inhibit은 금지하다기 때문에 억제하다, 만들지 않다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자, 그럼 정답은 stimulate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두 문장을 합쳐서 요약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만남은요, 직접적인 만남은 지식이 공유되고 새로운 생각이 만들어지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혹은 최고의 방법인 거죠. 됐죠? 자, most of us 나왔네요. 자, 모의고사 지문에 most of us, 대다수의 사람들 나오면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했죠? 네, 멍청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 멍청하지 않네요. 미안합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은 멍청하긴 해요. 자, 볼게요. 멍청하긴 합니다. 완전 멍청한 건 아니고요. 읽어보면 알아요. 자, most of us, 대부분의 우리들은 어려움을 가집니다 라고 했는데 would have pp 형태가 쓰였습니다. 조동사 have pp는 어떻게 해석하죠? 과거와 관련되어 있어요. had sought을 반드시 넣어서 해석합니다. would have 해야 되니까 가졌을지도 모른다죠.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도 나오잖아요. 자, 대다수의 우리들은 어려움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구문 나왔네요. have difficulty, ing죠. 구문은 그냥 외워서 푸는 겁니다. learning이 오고요. 대다수의 우리들은 아마 어려워했어요. 학습하면서. 멍청하니까 어려웠죠. 자, 뭐 하면서 어려웠어요? 네, 배우는 게 어려웠습니다. learn 아까 배웠었죠. learn 투부정사만 올 수 있었으니까 learn. 이거는 목적어가 명사가 왔네요. 미안합니다. 설레발을 쳤어요. 자, 문장 중간에 의문사 나오면 어수는 항상 의, 주, 동이라고 했고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었죠?
의문사 투부정사. 의문사 투부정사는 should의 느낌이 들어간다고 했죠. 어떻게 매야 할지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근데 더 좋은 해석 방법은요. how to는 좀 예외로 뭐뭐 하는 방법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좋아요. 뭐뭐 하는 방법. 자, 그러면 승어나 먹는 법. 그렇죠. 그 다음 문주야 사용법. 그렇죠. 이렇게 명사로도 많이 쓰여요. 알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배우는데 어려워합니다. 묶는 법을 배워요. 자, 뭐를? 신발끈을 오직 사진으로 신발끈 매는 걸 배우는 걸 어려워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only from pictures가 의미하는 건 뭐야? 온라인이죠. 이해죠? 온라인으로는, 즉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만남에서는 어려워하는데 얼굴을 마주보면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자, 그 다음입니다. how, 아니 숨이 막혀가지고 마스크 쓰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힘들걸? 응? A번을 안 했어요? 틀린 거 찾는 거. 아, 틀린 거 하나 있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many 나왔으니까 kinds죠. many 다음은 무조건 복수 형태 와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셀 수 있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많은 지식, 새로운 지식과 생각을 자극하고 대부분의 우리들은 신발끈을 어떻게 묶는지를 어려워합니다. 언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일 때, 사진으로 볼 때. 자, 또는 how to do라고 병렬이 되겠죠. arithmetic은 자, 대수학의, 계산의란 뜻입니다. 교과서로는, 책으로는 계산법을 배우기도 대수학을 배우기도 힘들죠. 그렇죠? 여기서 book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온라인이라고 해요. 이해했습니까? 이거 책은 종이잖아요. 이거 오프라인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대 구도를 잡았으면 그쪽으로만 계속 몰아가야 돼. 알겠죠? 다음 사이콜로지스트는 자, 권위 있는 학자가 나왔죠. 딱 봐도 똑똑하신 분처럼 생겼지, 이름이. 똑똑하게 생겼잖아요, 이름이. 사이코 아닙니다.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자. 자, 심리학자였던 이분께서 자, 그럼 이 사람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건 웬만하면 다 맞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소수라고 해도요, 마이너리티라고 해도 전문가예요. 아무리 소수여도요. 틀리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거지. 사람이 일반 사람들이 주장하거나 대다수의 사람이 주장하면 뒤집힐 수 있거든요. 전문가가 주장하는 건 적어도 뒤집을 수는 없어요. 반반이 될 수는 있어도. 이해했나요?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도 뒤집을 수는 없다. 이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니까요. 자, 심리학자였던 이 사람이 발견했는데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연구하는 동안 컴마로 날아가는 부사절이 돼야 되겠죠? 뭐뭐하는 동안이니까 while ing겠네요. 자, 109번 어떻게 됩니까? while studying. 다음 high h버스가 되겠죠. 지금 내 머릿속에는 핸드폰 때문에 지금 계속 핸드폰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어. 그냥 집에 가자마자 로켓 배송으로 시켜야 되나. 핸드폰 깨진 거 라이터를 이렇게 지지면 되는데. 이상한 데서 퍼뜨리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여기 뭐 어차피 망한 거 하나 어떡해요? 해도 되잖아요. 안 돼요. 어제까지 갔는데 하세요. 원장님 말고 말고. 당장 내일이 문제라서. 진짜 어떡해요? 하나 떨어뜨렸다 그렇게. 그니까 이거 너무 내구성이 약합니다. 삼성 패드로 전화 못해요? 어? 패드로 전화 못해요?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인증을 눌러야지 거기 컴퓨터나 패드로 핸드폰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인증 버튼 자체를 누를 수가 없다니까. 이 액정이 고장나서. 떨고도 안 깨지고. 아무튼 애플 쓰세요, 여러분들. 근데 갤럭시 쓰는 입장에서 그런 게 네. 그게 그냥 접히니까 충격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거지. 갤럭시를 바꾸는 야. 거. 그래도 애플을 10년 동안 쓰면서 한 번도 고장나서 바꾼 적이 없었는데. 근데 애플이 작으니까 더 쉽게. 아유, 아니에요. 저는 갤럭시 안 쓸 거예요. 아무튼 갤럭시를 쓰더라도 이 접히는 건 절대 쓰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와, 너무 많아. 내가 높은 데서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한 이 정도에서 와, 진짜 이렇게 약할 줄이야. 이렇게 잡는 거야. 왜 떨고 졌어? 이거 이런 거야. 의도를 가지고 떨구진 않았습니다. 나 없잖아. 네. 주머니에서 빠진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어디였죠? 5분 컷 해야 돼. 빨리 해야 됩니다. 궁금해서.
자, found 다음에 that을 넣어야겠죠? 자, 여기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that을 고릅니다. what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they had. 자, had가 나오면 웬만하면 pp를 의심해 보는 게 맞는데 여기선 일반 동사 have라서 가지다의 뜻입니다. 대문자 2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명사 들어가니까 access랑 access. 자, 둘 중 하나를 넣으면 되겠네요. 그들은 접근을 가질까요? 초과를 가질까요? 똑같은 문헌에 대해서 접근이 맞고요. 자, 여기서 리터러처는 문학이란 뜻도 있지만 문헌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문헌. 자, 이제 everyone else.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문헌에 대한 접근은 가졌지만 하지만 이런 접촉이 중요한 차이를 만들었죠. face to face 또는 오프라인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직접적인 거니까 personal을 고르면 되겠네요. 직접의 혹은 사람의란 뜻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들의 이것에 대해서. 자, F번에 들어갈 단어는 뭐가 될까요? 그들의 이것. 상상력을 사용하는 능력을 뭐라고 해요? C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creativity. 창의력이라는 뜻입니다. 자, 보면 여러분 노벨상 수상자들을 연구해 봤더니 이전 수상자의 제자들이, 그죠? 이전 수상자들의 제자들이 대부분이었대요. 자, 이 문장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항상 주제문. 오프라인 만남이 오프라인 만남이 지식의 공유와 지식의 창조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 노벨상 수상자의 제자라고 해도 인강을 들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에서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노벨상을 메가스터디 듣고선 타진 않았겠죠. 그죠? 상식선에서 풀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자, within organizations. 자, 이렇게 s로 쓰게 되면 영국식으로 사용한 겁니다. 조직 안에서, 어떠한 조직 속에서 this, 이것이. 자, make의 문형 떠올려보죠. make 목적어, 투부정사는 절대 안 되고 동사 원형 또는 make 목적어 형용사가 일반적이고요. 자, 형용사 대신에 명사 보어가 나오기도 해요. make 목적어 명사. 흔하진 않지만 여기서 명사가 나왔어요. 자, 이것은 만듭니다. 대화를 either이 나오면 상관 접속사니까 뒤에 반드시 쌍으로 뭐가 따라 붙습니까? either A or B가 나와야 돼요. 근데 OR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and가 있죠. both A and B네요. either를 both로 고칩니다. 상관 접속사 암기하면 못 풀죠? either A or B, both A and B, neither A nor B. 또 뭐 있니? not only, but also. 또 B as well as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상관 접속 뭐 있냐? 이런 거. 이게 단 거 같네요. 더 있나? 없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자, either a crucial factor. 중요한 요소로 중요한 요소이자 높은 수준의 전문가 스킬을 위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만들었다. 자, 오브 다음이니까요. 명사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ing가 되겠네요. sharing 됐습니까? 자, 마지막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지를 다음과 같이 쓴대요. 자, 빈칸에 두 단어고요. 어떤 게 들어갑니까? face to face interaction이 들어가고 뒤에는 지식을 공유한다고 했으니까 knowledge가 되겠네요. 자, 공유라는 단어가 share가 exchange로 바뀌었어요. 됐죠? knowledge는 셀 수 있어요. 없죠. 추상명사니까. 근데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명사가 셀 수 없는 건데, 분명히 셀 수 없는 건데 어가 붙기도 하고 s가 붙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명사의 전용이라고 하거든요. 뜻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water 무슨 뜻이니? 물이요. 근데 water라고 쓰게 되면 생수 브랜드를 뜻해요. There are many waters라고 하면 많은 생수 브랜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식이 무슨 뜻으로 할까요? 지식인이란 뜻으로 쓰면 어가 쓰일 수 있을까요? knowledge, 지식인. 이렇게 명사의 전용이 쓰일 수 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